나를 성장시키는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 은둔의 즐거움. 몇 해 전에 김미경님의 MKTV에서 초대된 신기울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에너지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김미경님과 그와는 정반대로 뜨거운 재를 식히는 흙처럼 차분한 신기울님은 그 만남이 저에게는 참 무척 어색해 보였습니다. 주제는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척 공감 가는 이야기라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의견을 덧붙여서 감사의 댓글을 남겼는데 신기울 작가님께서 오후의 책방 채널까지 방문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때부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기울님과 온택트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기울님과 김미경님이 만약 불과 물 혹은 쇠와 불이었다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했다면 대화는 계속 어색함으로 진행됐을 거고요. 조금 엇나간 대화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져서 서로를 지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두 분은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들이시더라고요. 김미경님과 신기울님은 마치 메트로놈의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서로의 대화의 흐름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듣고 있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고민하면서 또 이야기의 물길을 터나갔습니다. 저는 두 분이 맞추려고 한 메트로놈의 박자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저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단법인 그루맘 또한 이 공통점으로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은둔의 즐거움을 출간할 때쯤 두 분이 다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봤는데요. 처음 때와 다르게 어찌나 재미있게 티키타카 대화를 주고받으시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오후의 책방 구독자이신 장미꽃 향기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기울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글귀를 적어주셨고요. 장미꽃 향기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연들에게 이 책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을 또 이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장미꽃 향기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쑥 이별이 찾아와 상실감에 휩싸일 때, 문득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앞만 보고 달리다 넘어져 쉬어가고 싶을 때, 인생의 겨울을 맞아 서늘하고 막막할 때,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고독감이 느껴질 때, 당신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고단한 삶에 지친 여러분들께 은둔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나를 쉬게 할 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삶의 의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저자는 전합니다. 좋은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된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지, 수많은 이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면 나는 가끔 투명망토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만약 쓰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투명망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선생님은 투명 망토로 뭘 하고 싶으신데요? 상대에게 건넨 질문이 내게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투명 망토를 쓰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사실 망토를 써도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미 나는 주기적으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특별하고 은밀한 시간을 은둔이라고 부른다. 은둔은 나에게 투명 망토를 쓰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되면 나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나쁜 짓을 시도하는 부정의 일탈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몰입의 시간을 만끽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동안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한다. 망토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일 뿐이다. 망토를 벗지 못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 망토를 입고 벗는 것처럼 내가 그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자유로운 고독의 시간이 바로 즐거운 은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고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은둔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은둔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나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점점 고립되어 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면 나는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의 안온함은 언제나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단단한 장막이 되어준다. 내가 겪었던 은둔의 즐거움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막아주는 삶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 책도 직관하면 보인다를 읽었을 때처럼 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은둔의 시간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 어느 특정한 장소가 내가 은둔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게도 은둔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피로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면 책 한 권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아무 곳이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주변에 계단, 대로변, 골목길, 새동지처럼 있는 동네 안의 공원, 어디든 손에 든 책은 패션입니다.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사실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바람이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걷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같이 걷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혼자 또 함께.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둔의 즐거움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은둔, 고립되지 않은 소소한 은둔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 나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 수 있는 은둔의 시간.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얻는 공간, 힐링, 회복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7만 유튜브 신기율의 마음 찻집, 마음 성장 프로젝트. 오늘은 혼자 숨어있기로 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세상과 적당히 멀어지는 연습.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가 쌓여가는 집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지금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내가 공간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내 삶이 새롭게 정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리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장 청소하러 가야 되겠다.